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리로 인해서 의외로 프랑스가 신이 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특별 대담을 통해서 핵무기를 유럽에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유럽이 위기에 빠졌고 큰일 났다고 말했지만 마크롱 뒤에는 엄청난 야심이 있었던 건데요. 마크롱은 즉시 유럽에서 미국의 F-35를 취소하고 프랑스의 라팔로 대치하자고 손을 써놓은 상황이며 심지어 최근 미국의 뒤통수를 맞고 취소된 50조 원짜리 오퍼 호주의 핵잠을 다시 가져오려고도 합니다. 호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목리를 부리자 핵잠을 취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마크롱은 앞으로 방사는 절대 유럽 내에서 해결해야 하며 K방사는 배제하자고도 했습니다. 정작 프랑스도 한국 LNG 운반선의 특허 기술을 GTT에서 확보하면서 매년 1조 원가량 로열티로 받아가는 상황에 지나친 경계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런데 이는 프랑스가 최근 유럽 일부 국가들이 한국에 낸 오퍼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것이며 마크롱의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에서는 이제 한국을 놔둬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유럽 일부 국가들이 자신들조차 뒤통수를 쳤다고 화를 내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방사는 지금까지는 확실히 터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 방산 시장이 전세계 4강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어느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의 방산이 2021년까지 전체 8위라고 언급했으며 상위 8개 국가 중에 한국만이 유일하게 100%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의 방산이 본격적인 성장 태클을 타고 있다며 다른 국가와는 크게 비교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생산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다른 나라들의 곧바로 배송이 가능하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언급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제블린 미사일을 총 8,500발 지원했는데 미국의 4년치 생산량을 써버린 결과 미국이 생산량을 반드시 크게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데는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최강 미국조차 허덕이는 판국에 한국의 방산 수출 비상은 단연 주목될 만한 이슈였습니다. 다만 한국이 방산 4강의 대세로 가기에는 아직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폴란드가 25조 원 이상의 방산 오퍼를 진행하며 그 문을 열었지만 이는 단발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럽권의 디펜스 매거진 등에서는 한국의 방산이 우크라이나전 이후에도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전하며 전쟁이 마무리되면 방산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은 의미가 없지는 않았는데 방산은 한국만 애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독일을 위시해 다양한 업체들이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번번이 유럽 때문에 수차례 고배를 마시는 상황이 연출된 바 있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과 경쟁하던 다양한 국가가 결국 서방 방산업체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러한 국가들은 폴란드만큼 급하지가 않아서 다소 천천히 방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폴란드가 수십조 원을 한국에 쏟아 부은 것은 러시아와의 세계대전 기억이 생생한 데다가 국경을 마주한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었으며 미국과 독일은 너무 느렸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한국도 어부지리로 큰 오퍼를 맞았고 이번 전쟁이 우연히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실제 우크라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폴란드를 제외한 일부 국가는 한국을 가만 보다가 빠져나갔는데요. 이들이 실제로 급하지 않으니 무기의 우수성이나 국가의 안보보다 여러 실익을 먼저 따졌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전차 일부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받을 걸 약속받은 상황이었고 레오파르트 전차를 비교해 한국이 앞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의 K9 자주포 클럽으로 독일보다 관리나 운용에서 훨씬 낫다는 것조차도 알았음에도 자신들이 독일과 가스 원유 거래를 비롯해서 추후 유럽에서 관계를 고려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한국이 무기는 앞선다 해도 종합 점수는 독일 손을 들어준다며 독일 탱크를 택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한국에 여러 차례 뒤통수를 친 동시에 서방 기업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한 번도 아닌 3차례 이상이나 보여주는 황당함을 연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크라 사태와 폴란드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포지션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심지어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미국 주요 매체가 한국의 방산이 미국과 원투펀치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을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는 유럽 내의 영내 조달이 우선되고 아시아는 서방을 선호하는 행태가 지속됐습니다. 물론 한국이 폴란드를 비롯해 파생된 방산 오퍼는
30년치 이상의 일감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한국에 있어서는 방산 역사상 게임 체인저였다고 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전과 폴란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뭔가 좀 더 동시다발적으로 방산 4강으로 치고 올라갈 소스가 필요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가지 요소가 동시에 결합이 되며 이제 한국 잠재력이 폭발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일단 이것은 매우 우연한 상황에서 터져 나오며 많은 국가들에게 소용돌이를 치게 했습니다. 프랑스 이전에 눈여겨볼 국가는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는 다름 아닌 한화의 천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한화는 천무2 전시실 공간을 넓게 확보했고 디스플레이도 이례적으로 매우 크게 설치했습니다. 이는 현재 유럽에서 천무가 다연장 로켓으로서 가장 주목받는 지상 무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를 미국에 주문해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하이마스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며 납기가 언제 될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에 우선 배치되기 때문에 주문해서 받아봤자 우크라이나에 그냥 넘겨줘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유일하게 이를 대체하면서도 가성비와 납기가 최고인 한화의 천무2가 주목받은 것이죠. 영국 방산 연구업체 제인스에 따르면 천무2는 앞으로 전세계 다연장 로켓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이며 이는 유럽에서 수요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며 한국의 빠른 생산으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전선이 가까운 노르웨이는 일찌감치 천무2와 하이마스를 비교하기 시작했고 노르웨이 측은 한국의 구체적인 스펙은 물론이고 천무2 수입에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르웨이는 한국이 루마니아와 자신을 대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루마니아에 K9 전차를 거의 납품 단계에 이르렀기에 이번 대회에서도 최우선으로 대했습니다. 따라서 한화 측은 루마니아를 최우선으로 대우했고 납품 관련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루마니아는 현대 로템 측에 K2 전차를 원했으며 또한 국가 인프라 패키지도 현대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가 K2를 수입해준다면 현대 측에서도 철도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초대형 패키지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거의 95% 발주에 가까운 국가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VVIP 고객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노르웨이 천무2 수입에 관해서 국내 일부 채널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일단 한국의 방산 수입 시 절충무역을 반드시 체결하려고 하는 고집이 있는데 K2 전차를 발주한다면 자신들의 고등어를 대신 가져가는 방안을 제안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현대 로템이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준다고 하며 현지 공장에 기술 이전까지 해준다고도 했습니다만 노르웨이는 결국 독일의 레오파르트로 변경하면서 유럽 역내 주문을 하는 황당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의 천무2의 모든 스펙과 시연 등 각종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많은 이들은 하이마스를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천무2 노르웨이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등 또 부담스러운 조건을 얹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 그래도 천무2는 사방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굳이 노르웨이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며 노르웨이는 예전 K2 전차 때와 같이 한국에서 무조건 자신들의 숙이고 들어온 것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있죠. 물론 한국은 노르웨이를 비롯 스웨덴에 현지 스펙에 맞는 변형된 솔루션을 제공까지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자신이 맞춰야 하는 미국과 달리 여전히 한국에 큰 매력을 느끼고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한편 여기에 프랑스 현재의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에 더욱더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인데요. 일단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유럽 역내 주문 이후에 유럽 전체의 흐름에 매우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K9 자주포를 8년간이나 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스펙 테스트 등 귀찮게 굴면서 비용을 부담케 했는데 결국에는 독일 자주포로 전향하면서 한국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말도 나왔던 것이죠. 이처럼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은 좋은 것은 알겠지만 결국엔 유럽이나 미국 방산을 택한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폴란드에서 최근 한국의 FA50을 맹비난하면서 유로파이터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현지 정비창까지 세우고 확대하는 한국 입장에선 유럽의 높은 터세의 벽을 실감한 사례인 것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이 방산 대박을 시작하는 주요 허브이자 공급 루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크게 절망스러웠죠. 따라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결국에는 프랑스의 말을 듣고 유럽 역내 조달을 하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계에서는 군사업계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요. 현지 군사 채널 등에 따르면 복수의 유럽 국가가 가장 먼저 한국, 한화, 현대 등에 찾아와 상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일부 국가는 90% 이상 발주에 가까워졌다면서 이미 구분응선을 넘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라인메탈 등 기존 방산업체들은 여전히 납기 문제와 가격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며 유럽 방산 전시회이지만 주인공은 한국이며 유럽은 힘을 못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탈리아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취소하고 한국의 K2를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는 등 그야말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자기 안방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 상태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실제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K2는 유럽 전차와 방산의 최종 승자로 유럽 방산의 업계에 문을 줄줄이 닫게 할 것이라 했고, 영국 디펜스 인스펙터 역시 한국의 K2는 유럽에서 2030년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최근에는 독일 등에서 개량형 전차를 내놓는 등 K2를 견제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첨단 장비나 각종 스펙, 가격과 납기면에서 한국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못한 모습이었으며, 한편 중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유럽 내 방산 인기를 크게 질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 인민망 등에서는 한국의 방산은 대부분 미국이 도와준 것이며 수입사안이라는 근거 없는 기사를 내며 유럽뿐만 아닌 중동 지역에까지 한국의 방산이 확대되면서 크게 좌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방산 수출 4위를 한국에 빼앗길까봐 적지 않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가 서방의 제재로 처참하게 내려앉아 방산 수출이 필요한 국면인데 그림의 떡인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와 같은 배를 타고 공산주의라 발만 동동 구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언론은 계속해서 한국에 엄포를 놓고 잘 안되길 바라지만 K방산 기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